안녕하십니까, 쥐리세 채널 여러분,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부 공동명의 이거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제가 개편이 되면서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 게 깨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언론들에서 그렇게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개편이 되면서 공동명의가 정말 불리한 거냐, 또 아니면 유리한 부분도 있는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실제 세액 계산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니까요, 1주택인데 왜 다주택 종부세가 적용이 되느냐 이런 내용으로 나왔고요. 이제 인별 과세 원칙이 돼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법률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명의는 1세대 1주택자 특례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해서 1주택자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명의 1주택자하고 종부세에서는 조금 다르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서 법률 자체가 좀 달라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위헌 판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를 18억을 해주는 거를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은 8억을 해준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개정되는 법률 가지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1인당 4억까지만 인정을 해주는 거냐, 그래서 비거주자들 너무 많이 과세가 되도록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적용하는 것도 단독명의로 70% 하는 것보다 공동명의로 한 사람들은 10%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는 문제도 2028년부터는 나타난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건지 바뀐 법률들 보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법률을 보면요, 종부세 과세 대상 조정해가지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액 합계액 14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14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그렇다는 거고요. 공동명의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에요. 공동명의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공동명의 자체가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건 왜 법률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명의는 9억 원까지만 공제를 해주겠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 공동명의는 9억 플러스 9억을 공제를 받으니까 18억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니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공동명의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서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별로 과세가 되는 그런 세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거주하는 분들은 유리한데, 1세대 1주택자가 거주 여부에 따라서 거주는 14억 공제를 받는데 비거주하는 경우에는 9억 공제를 받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에서 단독명의 1주택자를 말해요. 그래서 단독명의일 때는 14억 또는 거주를 안 하면 9억을 공제를 받는데, 여기서 문제예요, 여러분. 공동명의 비거주자는 4억을 공제를 받고 5억 원에 대해서는 거주주택 비율만큼 공제를 받습니다. 근데 거주주택이 없으니까 비율이 0이 나오죠. 그래서 공동명의에 비거주하는 분들은 4억 플러스 4억이면 8억만 공제가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불리하게 적용되는 거 아니냐, 비거주자들한테 공동명의는 더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종합부동산세 2조 3항에 보면 1주택자가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종부세법상의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는 단독명의라는 거예요. 세대원 중 한 명만이 1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그러면 공동명의에 대해서는 왜 이거를 인정을 안 해주냐라고 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처음에는 공동명의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법률로 돼 있다가 세금이 너무 과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혼을 상담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가족이 해체가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공동명의에 대한 세대 합산 과세 문제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종부세법이 개정이 돼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면에서도 그러면 1세대 1주택자가 차별을 받느냐, 공정시장가액 비율 적용이 지금 60% 적용이 되던 게 이제 70%로 적용이 된다고 개정안이 나왔죠. 그래서 공시가액이 올라간 것만큼 매년 종부세를 높게 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도 60%에서 내년부터는 70%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3주택 이상이거나 대부분 종부세가 서울 경기에
소유하고 있는 조정지역에 해당되는 주택 보유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조정지역에 해당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28년 이후부터는 80%까지 공제 적용 비율이 늘어나는 거죠. 공시가액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적용 비율도 계속 늘어나니까 종부세 부담액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80%로 늘어나는 거를 다 할 거냐? 1세대 1주택자는 제외된대요. 그래서 80이 아니라 그대로 70%로 그냥 유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자는 누구예요? 단독명의 1주택자. 그럼 공동명의는 어떻게 되죠? 공동명의는 그대로 80%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세금 부담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차등 적용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개정세법에서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판결이 나왔냐면 아까 제가 헌법재판소 판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06년도부터 헌법의 소원이 막 이루어지면서 2008년도 11월에 판결이 났습니다. 이게 어떤 판결이 났냐면 세대별 합산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독신자나 사실혼 관계 부부나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하고 같이 사는 경우에 불리하게 적용을 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판단이 아니라 개인별 판단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 판결에 의해서. 아직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나 이런 것들은 세대별 판단을 하고 비과세도 세대별로 인정을 해주고 중과세도 양도소득세 중과세, 2주택 중과세, 3주택 중과세도 세대별로 판단을 하게 돼 있죠. 취득세도 세대별로 판단을 해서 다주택부터는 중과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내야 되는 세금이고 양도세나 취득세는 한 번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중과세 부분에 있어서 응능 부담의 원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부세는 매년 세금을 내야 되고 아직 미실현 이익이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매년 세대별로 합산 과세하는 거는 좀 과하다라는 판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주택 과세는 아니다, 선택권이 있다라고 구윤철 부총리가 발표를 했죠. 그게 맞냐?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부세법 10조의 2항에 보면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가 있어서 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단독명의 1주택처럼 신고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14억 받을 수가 있고요. 공정가액도 80%가 아닌 70% 적용이 가능하고 고령자 장기 보유에 대한 세액공제도 가능하죠. 그래서 유리한 납부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요거를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보면은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각자 1인이 세금을 내는 걸로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조 2항에 보면은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납세 의무자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을 하면 되고요. 관할 세무서에.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세액공제 부분이 또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고령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부담이 좀 어렵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연령에 따라서 60세 이상이시면 세금을 20%, 30%, 70세 이상이면 40%까지 깎아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유를 오래 하는 거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로 해주도록 돼 있는데요. 보유를 5년 이상 하게 되면 최대 15년까지 50%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합해서 최대 80%를 한도로 공제를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누구를요? 1세대 1주택자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으로 해당되시는 우리 고령자들은 세액공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이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단계적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공제를 거주한 것에 대한 공제만 28년도에 단계적으로 늘려나가서 공제를 하겠다라고 바꾼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주소지만 두는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또 보유공제를 인정을 해줄 거냐, 실제 거주지하고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이거에 대한 실무적 판단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를 재산세 납세 고지서를 판단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또 금액 한도가 신설이 된다는 거예요. 27년도에는 이 두 개를 합해서 80% 공제를 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적으로는
이후부터는 800만 원만 해주겠다. 29년 이후부터는 600만 원만 해주겠다라는 공제 한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주택, 오래 보유하셨던 고령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공제 한도 때문에 사실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도가 걸린다라고 하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같이 고려가 돼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가 유리하냐, 공동명의가 유리하냐는 사실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연도별로 세금이 얼마가 나올지 판단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가지고 다 비교를 할 수 없으니까요. 대표적인 케이스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30억 주택을 가지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30억 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 15억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도별로 공시가액은 한 3%씩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조정지역에 있는 1주택이고요.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취득을 했고 15년 보유했고 거주는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령은 75세 정도로 해서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공동명의가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공동명의는 일단 한 명씩 계산을 하죠. 공시가액이 한 15억 정도면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70%로 늘어나는데 28년부터는 80%로 늘어납니다. 이건 공동명의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연령공제나 보유공제 이런 것들을 고령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액공제를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액공제를 못 받는 걸로 인해서 세금이 1인당 130만 원, 190만 원, 250만 원가량 그리고 270만 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2명분의 세금을 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30억 정도 되는 주택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을 때 세금을 더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273만 원에서 546만 원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단독명의보다는 불리하냐? 단독명의로 하는 게 훨씬 더 세금이 적습니다. 보시면 26년도에는 145만 원 정도 내고요. 27년도에는 289만 원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적죠. 그리고 28년에는 434만 원으로 66만 원 정도 적습니다. 546만 원에서 493만 원으로 이것도 한 50만 원 가까이 적습니다. 뭐가요? 단독명의가. 그래서 30억 구간에 75세 되시는 분들 단독명의로 받을 때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분들은 9월달 16일부터 30일까지 기간에 단독명의로 종부세를 내겠다라고 신청을 반드시 하시는 게 유리하죠. 그런데 40억 구간도 같은 조건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40억 구간에 75세 되는 분들이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을 때하고 단독명의로 신고를 할 때를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서는 공동명의 구간에 대한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단독명의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연도별로 달라집니다. 보시면요. 26년도 올해하고 내년에는 80% 세액공제가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적용 비율에 대한 변수도 있고 또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26년도하고 27년도에는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26년도에 654만 원인데 289만 원으로 단독명의로 하는 게 유리해요. 근데 27년도에도 40억 구간에서 1,062만 원을 내는 것보다는 576만 원을 내는 게 굉장히 단독명의가 유리하죠. 그런데 28년부터는 적용 비율이 올라가고 세액공제도 한도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단독명의로 하는 것보다는 공동명의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1,920만 원보다는 1,300만 원. 연도별로 이렇게 매년 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한 해에 600만 원, 700만 원은요. 5년 생각하면 몇 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금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죠. 29년에는 2,100만 원 내야 될 게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1,455만 원만큼 내게 됩니다. 9억 공제를 충분히 받는 게 유리하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는 거죠. 단독으로 14억 받는 것보다. 그래서 보시면요. 공시 가격대별로 변수가 3개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일단 거주주택이냐 여부에 따라서도 다르고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공동명의냐 단독명의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변수들을 다 만족하는 경우가 달라질 수가 있지만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18억 이하 구간에서는 부부 각자가 9억씩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합니다.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거주를 무조건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19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구간에서는 1주택으로 특례를 신청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억 이상이 되는 구간에서는 연도별로 다르죠. 26년, 27년까지는 단독 명의가 유리했다가 28년 이후부터는 공동 명의가 유리하게 되는 구간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다 변수예요. 공시가격도 변수고 실거주하는 여부도 변수고 또 연령이나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다 변수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가 단독 명의가 유리할지 공동 명의가 유리할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 변수로 체크가 되면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몇 가지 사례만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신청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변수에 따라서 세액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단독 명의로 신고를 할지 공동 명의로 신고를 할지 신청을 하면 그 해에 유리한 걸로 우리가 세금을 납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적용이 되게 되고 지분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할 때 변경 신청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매년 공동 명의가 유리한 것도 있고 단독 명의가 유리한 것도 있고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법에서 지금 이 종부세 공동 명의가 세금 폭탄이다 뭐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만 무조건 공동 명의가 불리해진 거냐 이건 아니에요. 공동 명의가 유리한 구간이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 명의하고 동일한 공제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제도 자체가 세금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매번 계산을 해봐야 되고 실거주 여부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보유기간에 따라서 또 공시가에 따라서 매년 세금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개별 시뮬레이션을 해봐서 내가 유리한 걸로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한 게 어려운 일이죠. 이 복잡한 종부세가 어떻게 통과가 될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요. 종부세가 만약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은 계산을 매번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님하고 꼭 상담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종부세가 어떻게 변할지 내가 어떤 포지션이 유리할지 9월 전에는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법이 너무 복잡하면 이런 게 문제죠.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후속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